안녕하세요. 바쁜 하루 속 작은 쉼표를 전해드리는 시간,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컵케이크나 에그타르트 같은 디저트,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요즘 저는 인스타그램 돋보기란을 열면 홈베이킹 영상이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베이킹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취미로 혹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직접 만들어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틀에 하나씩 담고 오븐에 넣어서 천천히 구워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반죽을 틀에 담을 때 절대로 가득 채우지 않더라고요. 꼭 3분의 2 정도만 담습니다. 그래야 굽는 과정에서 반죽이 부풀어도 넘치지 않고 모양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괜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자꾸 다 채우려고 할까? 일정도 그렇고 하루도 그렇고 심지어 마음까지도요.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채워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워지거나 오히려 흐트러지는 순간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베이킹에서는 오히려 덜 채우는 것이 더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든다는 게 조금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하루를 굳이 꽉 채우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남겨두는 시간, 조금 비워두는 여유가 있어야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꽉 채워져 있어서 조금 버겁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컵케이크 반죽처럼 딱 3분의 2 정도만 채워두는 하루, 딱 한번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빈 공간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첫 곡 먼저 듣고 만나시죠. 가려진 오랜 시간이 우리를 다시 불러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끝은 항상 너인걸.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다시 지워진다 해도 all my life is you. 너라는 이야기 속에 다시 또 꿈을 꾸는 날, 어떤 순간이 와도 난 너를 찾아갈 거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다시 지워진다 해도 all my life is you. 꽃잎 날리던 하얀 길 위에 행복했던 너와 나 다시 만날 수 있다면. Cause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다시 지워진다 해도 all my life is you. 네, 오늘의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10cm의 봄눈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의 첫 코너, 오늘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는 조금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해야 하는 것이나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하루를 보내면서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저를 관찰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분 괜찮다. 이런 순간들을 하나씩 잡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 느낌이라든지 카페에서 우연히 좋은 자리에 앉았을 때 막 되게 뷰가 좋은 카페 가면은 항상 명당 자리가 놓여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었을 때, 또 마침 햇빛이 딱 맞게 들어오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길을 걷다가 에어팟 끼고 딱 나오는 그 노래가 그 분위기랑 딱 너무 잘 맞아 떨어질 때, 이런 순간들이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장면들인데 이걸 조금 의식해서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아,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꽤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요. 사실 저는 저를 바쁜 걸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패턴에 익숙했던 거지 바쁜 거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기준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조금 더 챙겨보는 방향으로요. 예를 들면 일부러 천천히 걷는다거나 굳이 음악을 안 듣고 에어팟을 빼서 주머니에 넣고 그냥 주변 소리를 들어본다거나. 이게 굉장히 작은 변화들이지만 하루의 느낌을 꽤 다르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느낀 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단한 취미가 아니어도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그냥 익숙한 장소, 편안한 온도, 조용한 시간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는 충분히 좋은 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지나치고 더 특별한 걸 찾으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고 짧아도 괜찮고 그냥 하나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내가 좋아하는 순간 조금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바쁜 하루 속에서 그걸 놓치고 계셨다면 오늘은 딱 한 번만이라도 지금 괜찮다, 혹은 이번 주에 좀 괜찮았던 순간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생각보다 내 하루의 결이 조금씩 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해졌어. 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네 번의 계절을 너와 함께 할게. 평생토록 더 오래도록 더 영원토록. 음악처럼
꿈처럼 매일 새롭게 사랑을 주고 싶어.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기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나는 건 기적인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둡지 않게 내가 널 비춰줄게.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면 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나는 건 기적인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러가길. 어떤 날엔 웃게 해줄게. 좋은 날엔 더 안아줄게. 슬픈 날엔 그냥 울어도 돼. 내가 더 노력할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네, 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요, 중국 음악 추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음악은요, 여러분 그 인스타 릴스 같은 거 자주 보시나요? 한 번씩 볼 때마다 중국 음악 추천하는 그런 인스타 계정들이 요새 늘고 있는데 한동안 한 3개월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이 노래를 커버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고 저는 사실 아이돌을 그렇게 잘 모르지만 철러라는 그 아이돌 분이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음악은 장원의 칸 워드 옌징쇼라고 내 눈을 보고 말해 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今天你生日，我准备了好多，也把惊喜偷偷藏口袋左侧，只等你回家，我就陪你过，再把准备很久的话对你说。
好像隐隐要下起雨了。我们坐在沙发上，彼此沉默。我问你为什么说分手是我哪儿有错？你说我很好，只是他回来了。来，你看着我的眼睛说，你从没爱过我。再看着我的眼睛说，你一点都不难过。我虽然没那么懂事，但却不拦你这一次。如果你说想要回到有他在的城市，来，你看着我的眼睛说，你从没爱过我。再看着我的眼睛说，你一点都不难过。我攥紧手里的戒指，它本该有一个名字。如果你生日愿望是回到他身旁，我帮你这最后一次。明明说好去看好多风景的，吹着海风听你最爱听的歌。可那些承诺换个人也能做，他凭什么这么简单就能赢了我？来，你看着我的眼睛说，你从没爱过我。再看着我的眼睛说，你一点都不难过。我虽然没那么懂事，但绝不拦你这一次。如果你说想要回到有他在的城市，来，你看着我的眼睛说，你从没爱过我。再看着我的眼睛说，你一点都不难过。我攥紧手里的戒指，它本该有一个名字。如果你生日愿望是回到他身旁，我帮你这最后一次。来，擦干你的眼泪，说你曾经爱过我。再擦干我的眼泪，说你也会难过。那是段美好的回忆，只是差了一个结局。请记得我曾认认真真的爱过，该遗憾的不是我。네, 다음 곡으로 추천드릴 노래는요. 드라마 난홍의 OST인데요. 이번 코너는 같이 힐링하고 싶은 마음에 골라온 노래들입니다. 난홍의 OST인데요. 왕소상의 맑은 날처럼 비 오는 날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措手不及，遇见你我开始变得不太聪明，心跳加速，有时候呼吸也暂停，身体无法控制向你靠近，步步为营，让我关系走向不可控的剧情，窗外飞过这宣告恋爱的蜻蜓，想你我的心事变得透明，一意孤行，汲汲营营，寸步难行，慢慢累积，拼凑不完整的旋律。我一贯的小心翼翼，现在却想要告诉
欢你，像春天的花朵盛开在夏夜里，像微风吹过雨后泥土的香气，像迷途的旅人到达了目的地，像飞舞蝴蝶被绚烂色彩吸引，像流传许久神秘的爱情咒语，像喧嚣的午后突然变得安静，像眼泪落入海底逃离了孤寂。如果我能给你短暂的开心，步步为营，让无关系走向不可控的剧情，装满飞过的宣告，恋爱的倾听。想你，我的心事变得透明。猜你话语，猜你表情，猜你欢喜，猜不出你，猜不出我们的结局。能不能这次不冷静？能不能大声告诉你，好喜欢你，像春天的花朵盛开在夏夜里，像微风吹过雨后泥土的香气，像迷途的旅人到达了目的地，像飞舞蝴蝶被绚烂色彩吸引，像流传许久神秘的爱情咒语，像喧嚣的午后突然变得安静，像眼泪落入海底逃离了孤寂。如果我能给你短暂的开心，好喜欢你，像春天的花朵盛开在夏夜里，像微风吹过雨后泥土的香气，像迷途的旅人到达了目的地，像飞舞蝴蝶被绚烂色彩吸引，像流传许久神秘的爱情咒语，像喧嚣的午后突然变得安静，像眼泪落入海底逃离了孤寂，像现在的我决定不再问结局。네, 오늘의 세 번째 코너 중국 문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이면서도 재미난 이야기, 중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도 배달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뭐 지금 떠오르는 배달앱 생각하면 배달의 민족 있고요. 쿠팡이츠 있고 한때 요기요도 정말 많이 썼죠. 근데 중국은 그 규모나 방식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더 발전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어머 아니면 메이투안이라는 배달 플랫폼이 있는데요. 얼어머는 사실 제가 봤을 땐 중국 여행을 갔을 때 많이 안 쓰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메이투안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더 많이 쓰는 배달앱 같은데 일단 얼어머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한국의 배민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으얼러마 해서 으어 중국어로 으어는 배고프다라는 뜻인데 으얼러마 해서 배고파 이런 뜻을 가진 중국 배달 서비스고요. 얘는 상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알리바바 그룹 산하 배달 서비스 업체거든요. 근데 이게 배달 앱으로는 거의 한 2위 정도의 배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페이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알리페이 정보를 바로 입력을 하면은 바로 회원가입이 되어서 이용이 굉장히 쉽긴 합니다. 알리페이 앱 자체에서 번역 서비스를 얘는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플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조금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서 이 부분은 그냥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서 입력해서 돌려보면은 여행하는데 비교적 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메이투안에 비해서 굉장히 사용성이 좋습니다. 전화번호 인증만 하면은 바로 배달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현지 번호로 바꿔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이심 이런 걸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거나 써서 중국 여행을 할 때는 현지 번호를 요구한다. 그러면 아무 번호나 쓰고 메모란에 나는 我是外国人, 나는 외국인이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 호텔 로비나 아니면은 어디 지정해둔 장소에 두고 가주면 좋겠다. 이렇게 남기면은 배달 기사님들이 알아서 잘 놔두고 가줍니다. 그러면은 메이투안은 뭐냐? 얘가 바로 중국 1위 배달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여행 갈 때 이 앱을 꼭 다운을 받고 한국에서 인증까지 하고 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서 인증하면요. 배달 가끔 가다 보면은 배달을 못 시켜 먹었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해석이 안 되다 보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평도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일단 앱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되게 귀여운 토끼? 이런 캥거루 같은 그림의 아이콘이 있는 앱인데 중국 사람들은 얼라마보다는 메이투안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중국의 최대 배달 앱이니까요. 메이투안 그 공유 자전거 점유율 또한 그 중국 내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시간 상관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노란 색깔 딱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이는 그 노란색 옷을 귀엽게 입고 다니시고요. 으얼러마는 파란색이고 메이투안은 노란색 유니폼이에요. 근데 일단 메이투안을 이용하려면 중국 휴대번호가 필수인데 중국 번호 한번 대충 조합해서 넘어가서 배달을 시키면은 두 번째 이용부터는 계정이 조금 막힐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투안은 아무래도 구글 번역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캡처를 해서 구글 번역기 그 사진 이미지로 번역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을 써서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 가능자가 아닌 이상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점을 상쇄할 정도로 배달이 가능한 입점된 가게가 너무 많아서 일단 여러 가지 중국 음식을 먹어보기 너무 좋고요. 음식 종류뿐만 아니라 막 기념품까지 이 앱으로 저는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개월 전에 3개월 전인가 상해 여행을 갔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 벽돌 케이크 아시나요? 벽돌 케이크 꾸덕한 초코맛의 벽돌 케이크랑 그 수건, 놀처럼 말려있는 그런 케이크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위치한 호텔이랑 이걸 살 수 있는 몰이 굉장히 거리가 있었고 또 저는 워낙 동선을 세심하게 많이 짜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거 사러 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메이투안을 찾아서 보니까 입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수건 케이크 뭐 이런 기념품적인 것도 시켰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최소 배달 주문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다. 중국은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뭐 마라판 아니면 뭐 마라롱샤는 좀 비싸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싸게 팔잖아요. 한국에서는 10,000원 초반, 뭐 10,000원 중반 요 정도 가격이면 중국에서는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킬 때 부담도 일단 적고 기사님 그 비용도 굉장히 싸고 또 기사님 위치랑 도착 예정 시간까지 조금 비교적 정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맛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고 일단 중국 포장의 나라답게 포장 실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아서 중국 여행을 갈 때마다 저는 저녁에는 호텔에 들어와서 꼭 야식을 잔뜩 시켜 먹고 배를 두둑하게 불려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앱들을 보시면 이 두 앱을 보면요.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음료, 제가 말했던 음료, 디저트, 뭐 생필품, 심지어 약, 꽃까지 거의 모든 걸, 정말 모든 거를 배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속도죠. 도시 지역에서 중국 땅덩이도 굉장히 큰데 보통 한 20분, 30분 안에 배달 오는 경우 많고 배달 기사님들이 오토바이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배달 음식의 가격. 배달 비용도 엄청 저렴한 편이죠. 외식이나 배달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택시비도 너무 쌉니다. 그래서인지 제 중국인 친구들만 봐도 혼자 요리하기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주문해서 먹는 그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배달의 민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배달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도 배달을 굉장히 애용하는데 중국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 나라에 따라 살짝 이렇게 다르게 발전하는 양상이 보이는구나를 느꼈는데요. 만약 하루 동안 중국 가셔서 모든 걸 배달로 시켜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시켜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선으로 중국의 일상 문화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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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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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으신가요?
이세영과 이준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우리나라 드라마죠.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 두 사람이 단둘이 마주 앉아서 시를 낭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사도 많지 않고 굉장히 조용한 장면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허 기사 기극지차로다. 정말로 뜻을 알고 읽는 것이냐? 물론입니다. 확인하시렵니까? 북풍은 차갑게 불고 눈은 펄펄 쏟아지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함께 떠나리.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는 북풍은 차갑게 휘몰아치고 눈비는 훨훨 휘날리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함께 돌아가리. 붓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 아니런가.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수레에 오르리. 조상전환합시오. 네, 이 시는 중국 고대 시집인 치경에 실린 북풍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원문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중국어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 중국어를 듣다 보면은 감성이 좀 깨지실 것 같아서 중국어 원문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北风，北风其凉，雨雪其滂。惠而好我，携手同行。其书其许，既及止居。北风其嗟，雨雪其飞。惠而好我，携手同归。其书其许，既及止居。莫赤非胡，莫黑非乌。惠而好我，携手同居。其书其许，既及止居。 네, 바로 한국어 해석을 좀 곁들여보면요. 북풍은 참으로 차갑고 비와 눈이 펑펑 쏟아지고 그대는 나를 은혜롭게 사랑해주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네. 그 말이 헛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미 매우 급박하고 고달프구나. 북풍은 참으로 차갑고 비와 눈이 흩날리고 내리고 그대는 나를 은혜롭게 사랑해주며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가네. 그 말이 헛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미 매우 급박하고 고달프구나. 붉으면 여우가 아니랴 검으면 까마귀가 아니랴 그대는 나를 은혜롭게 사랑해주며 손을 잡고 한 수레에 함께 타네. 그 말이 헛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미 매우 긴급하고 이미 매우 급박하고 고달프구나. 이 시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북풍이 불고 눈이 거세게 내리는 상황 속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떠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었죠. 어찌 머뭇거리고 있겠는가. 이미 상황은 급한데 이런 문장의 뉘앙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이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시가 아니라는 점이죠.
당시 배경을 보면 이 시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좀 떠나고 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눈보라 속을 함께 떠나는 장면이 단순히 이제 이동이 아니라 위험하고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런 선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의외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시라고 하면 조금 더 사랑 표현이 가득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감성적이거나 아름다운 이 표현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는 오히려 굉장히 행동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시라고 느껴졌거든요. 망설이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방식. 그래서인지 짧은 문장인데도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중국 시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부분이 마지막 구절인데 붉은 것은 여우가 아니고 검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이 문장 저는 처음에 이런 문장이 왜 들어갔을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뭐가 옳은지 또 누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를 듣고 나면 굉장히 이제 거창한 감정보다는 그냥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구절처럼 눈이 그냥 많이 내리고 있고 바람도 계속 불고 그 속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함께 발 맞추어 걸어가는 장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셨나요? 오늘은 이 시 한 편처럼 짧지만 선명한 이미지 하나를 마음속에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그냥 좋은 구절로 듣기보다는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 사람들로 가득했던 동네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남겼을지 한 번쯤은 같이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돼, 그만둬, 거기까지 해. 너 다가가면 나 정신 못 차려. 안 돼, 그만해, 꽃은 넣어둬. 그냥 좀 바람이 불긴 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다 부러워. 바보 sunshine 완벽한 하루를 사실 너와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내 곁에 맴돌고 있는 난 꽃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딱 붙어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나만 봄.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다 부러워. 바보 sunshine 완벽한 하루를 사실 너와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내 곁에 맴돌고
네, 제가 소개해드린 북풍이라는 작품 만나보셨는데요. 혹시 이 시를 듣고 나서 한국 작품 중 생각나는 시가 있으셨을까요? 이 시를 읽고 문득 한국 작품 중에서 저는 결이 비슷한 작품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떠올랐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다시 찾아봐서 읽어봤는데요. 배경도 눈이 내리는 겨울이고 또 연인과의 사랑을 기약하는 내용도 비슷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랜다. 나타샤는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일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네, 백석의 시 읽어봤는데요. 두 개의 시가 다 공통적으로 눈이 내리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눈이 주는 이 포근함. 뭔가 눈은 차가운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시에서 쓰면은 굉장히 포근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아련한 분위기가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북풍에서는 아까 작가가 어떤 곳으로라고 표현을 했었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는 깊은 산골로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자신의 뭔가 도착지? 어디 자신의 연인과 함께 떠나고 싶어하는 곳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릴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낭송하면 좋을 시라고 이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개의 시 읽으면서 이 추천을 해주신 분의 감상편에도 쓰여있긴 하지만 저도 공통적으로 느꼈거든요. 신기한 게 평소엔 제가 노래를 추천해드렸잖아요. 중국 노래 소개해드리고 한국 노래 비슷한 거 이런 식으로 보통 폼을 형식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노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통하는 마음, 분위기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문학의 기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가 아마도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궁금해 전부 다 궁금해 왜 잠이 안 오고 네 얼굴만 보여 나도 궁금해 이 맘이 궁금해 왜 너만 보면 웃음이 먼저 나와 친구들 모여서 네 말이 나오면 왜 내가 들떠서 더 듣고 싶은지 너만 있으면 난 딴 사람이 돼 또 뜬금없는 어색한 농담을 사실 난 이 느낌이 이상해 구름 위가 있다면 여길까 혹시 그런 걸까 너와 나 그런 걸까 내 맘과 같다면 시작돼버린 걸까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해 너를 나 사랑하게 됐나봐 같이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될까 좀 더 기다려볼까 나도 많이 많이 좋아해 사실 난 이런 맘이 좀 있다 더 기다려줄게 난 여기
사실 난 이미 너를 사랑해.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왜 난 떨리는 건지 자꾸 망설이는지. 아니 너를 사랑해. 이제는 내 맘 다 말해줄게. 날 믿어주게 믿어볼게. 이 사랑 안에서 나란히 같이 걸어가자 둘이. 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들께 좋아하는 순간 조금은 알고 계시냐고 질문 드렸었죠. 이번 주 바쁜 하루 속에서 그걸 놓치고 계셨다면 오늘 제 라디오를 들은 이 방송이 끝난 직후는 딱 한 번만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지금 괜찮다, 오늘 괜찮다, 혹은 이번 주 괜찮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한번 꼭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쌓이면 진짜 생각보다 내 하루의 결이 조금씩 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꼭 오늘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